이 동작이 많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프시죠? 네. 여기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운동관리사 정승재입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어깨 쪽 질환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50견 아시죠? 네. 50견이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높은지 알고 계세요? 2배 내지 3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5배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또 허리 또는 목 통증의 유병률이 또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정형외과적인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운동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50견에 관련된 어깨 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에 보시면 이런 막대기라든가 아니면 뭐 골프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이런 막대기나 골프채를 이용한 어깨 쪽 50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어깨 왼쪽이 좀 많이 안 좋으시대요. 50견은 아니지만 50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한번 선생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깨를 일상에서 많이 쓰는 동작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미는 동작들이 있는데 50견이 걸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동작이 많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 손바닥에 이 막대기를 놓으시고요. 왼쪽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인 상태로 천천히 한번 밀어 보시겠어요? 아프시죠? 네. 여기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통증이 최대 없는 범위까지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동작도 많이 안 되시지만요. 대부분 이 동작도 많이 안 되세요. 선생님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왼쪽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양쪽을 같이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50견 있는 분들은 이것만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손으로 도움을 주면서 천천히 올려보세요.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데까지만 하셔야 돼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 상태로 10초 정도를 하시고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한번 위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이런 막대기를 이용한 이 관절의 가동 범위 늘리는 방법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은 견갑골이라고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날개뼈 있잖아요. 이 날개뼈를 자, 선생님 이 상태에서요. 최대한 어깨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어깨를 접으실 때 여기 날개뼈가 최대한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쭉 어깨를 하시면서 지금 보이시죠? 이 날개뼈가 최대한 늘어나는 이 위치만큼까지 가신 상태로 3초를 버텨주시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이 날개뼈가 서로 맞닿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3초를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어깨를 모아주시고 날개뼈가 최대한 늘어나게 3초를 버티시고 다시 날개뼈가 만나게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3초. 근데 이제 이 동작을 하실 때 이 승모근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로 갈 때 이 승모근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쪽만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서 맞닿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목 쪽도 많이 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깍지 끼신 상태에서요. 허리는 딱 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머리만 이렇게 눌러서 내려보세요. 쭉 내리시고 10초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몸통이 똑바로 선 상태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턱을 잡으시고 위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거북목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하늘보기 운동. 자, 이렇게 이거 하실 때 괜찮으시면 복근에 힘을 좀 주셔서 몸통이 똑바로 설 수 있게끔 오른쪽 손으로 왼쪽 머리를 잡아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이 머리가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내려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번에 왼쪽 어깨 닿는 느낌. 자,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하실 때 많이 내리신다고 해서 몸통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보실게요. 몸통은 그대로 딱 세워주신 상태에서 목을 내려주시는 방법으로. 네, 좋아요. 목을 많이 내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목을 스트레칭 해주신 다음에 목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좀 하시면 좋아요. 방금 하신 것처럼 손, 머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이 손으로요, 머리를 밀고 머리는 이 손의 힘을 버텨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이 좀 떨리시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근력을 강화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마에다 손을 대시고 손은 이마를 미시고 이마는 그 힘을 버텨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왼쪽 손으로요, 왼쪽 뺨에다가 대시고 이 상태에서 손은 뺨을 미시고 뺨은 버텨주시면 돼요. 최대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힘이 많이 들어가시죠? 네. 이 운동들이 이제 목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쪽 관련된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대부분 이제 허리 쪽에 수술을 하신 분들 내지는 요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 90% 이상은 요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 무릎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여기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몸쪽으로 호흡을 후 뱉으시면서 머리는 바닥에 대시고, 지금 선생님께서도 약간 좀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 지금 이게 다 안 내려가시는데, 안 내려가신다고 해도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많이 내리려다 보면 머리가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후 뱉으시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선생님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부하가 안 걸릴 수가 있는데, 최대한 이걸 내릴 수 있게끔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동작은요, 무릎을 둘 다 이렇게 바닥에 세워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꼬아주신 상태에서 여기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몸쪽으로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자, 쭉. 지금 혹시 어디가 많이 당기세요? 오른쪽 허벅지. 그렇죠. 여기가 많이 당기실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게 지금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할 때 여기 허벅지까지 손이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끈이요? 맞아요. 끈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수건을 걸치고 그거를 잡아 당겨주시는 방법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손은 깍지를 끼시고 이 상태에서 이 하체를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복숭아뼈끼리 맞닿게 내려주신 상태로, 지금처럼 이렇게 어깨가 좀 들리긴 할 텐데 최대한 어깨가 들리는 거를 막아주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가시고, 이게 눌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부하가 걸려서 스트레칭이 될 텐데, 이걸 놔버리면 이만큼밖에 안 돼서 약간 스트레칭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다리를 꼬아보세요. 이 다리로 얘를 눌러봐 주시겠어요? 요렇게. 어때요? 아까보다 좀 부하가 좀 많이 걸리죠? 힘이 더 들어갑니다. 자, 반대쪽도 한 번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신 상태에서 허리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오늘 말씀드리는 이 운동들이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싯업,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쪽 다리는 이렇게 들고 반대쪽 손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이 손은 이 다리를 미시고요, 이 다리는 이 손에 버텨주시면 돼요. 서로 같이 미시면 됩니다. 자, 밀어볼게요. 시작. 이때 의식적으로 이 복근에 힘을 주시면 돼요. 힘 많이 들어가시죠? 네. 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쭉 밀어보세요.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보통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보면은 이 허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되니까 지금처럼 허리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근력 운동들이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릿지 운동이 있잖아요. 다리는 일단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용해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쭉 올리시고.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 힘이라든가 엉덩이 힘이 많이 나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정확한 동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올리시는 거죠. 여기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엉덩이에만 힘을 준다 생각하시고 올려보시는 게 좋아요. 엉덩이를 올리다 보면 올리는 순간부터는 여기 척추 기립근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집에서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하시기에 좀 좋은 운동이었어요. 피트니스 클럽을 따로 가지 않아도 네. 집에서 이렇게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았네요. 네, 오늘 정형외과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운동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